베이스 플레이트를 넣어 볼 건데 그 베이스 플레이트에는 지금 앵커 볼트가 들어가 있어요. 앵커가. 그 앵커 들어갈 때 립 플레이트,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 자, 얘를 우리는 1042번 또는 71번 이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넣어 볼 겁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립 플레이트를 어떻게 생성해야 될지 그 도면에 대한 부분들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베이스 플레이트 먼저 한번 넣어 볼 거예요. 베이스 플레이트 컨트롤 F 단축키 실행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을 열은 다음에 베이스라고 검색을 하죠. 베이스 검색을 해서 우리가 쓸 거는 1014번 또는 1047번은 쓰는 게 낫네요. 그죠? 그래서 1047번 그 PDF의 컴포넌트 1042가 아니라 1047번을 찾으셔서 1047번을 마우스 첫 번째 버튼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 US 베이스 플레이트 속성창을 열어 놓으세요. 작업을 같이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결정해 줄 거는 도면상에서 도면을 이제 여러분들 같이 봐야 되는데 리플레이트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리플레이트, 그죠? 리플레이트는 어디에서 결정할 거냐면 스티프너 탭을 눌러보세요. 스티프너 탭. 우리가 지금 써야 될 스티프너는 여러분들 도면하고 같이 잘 봐야 돼요. 몇 번을 써야 되냐면 7번하고 8번을 써야 돼. 7번하고 8번, 그죠? 7번하고 8번 써야 되니까 이 스티프너 위치에서 7번과 8번을 쓰겠다라고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콤마로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스페이스바로 구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스티프너 위치를 7,8번 쓰겠다라고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7번과 8번은 실제 기둥의 외부 부분에서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간격은 일단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0이라고 주면 되죠. 0. 7번 쪽에 간격 0, 8번 스티프너도 중간에서 길이가 0mm, 즉 전혀 움직이지 않고 중간에 위치할 거야 라는 값을 주면 먼저 스티프너 탭에서 이 값을 먼저 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뭘까? 플레이트의 사이즈를 크기를 결정해 줘야 되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재 탭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재 탭 선택해서 도면상에서 우리는 두께가 25mm예요. 그러니까 25라고 입력을 해줘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도면의 베이스 플레이트 도면 상세 도면을 보면 B와 H 값이 500에 500짜리니까 동일한 500을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되죠. 여기다 500.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티프너 1, 2, 4, 5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1번, 2번, 4번, 5번은 굳이 스티프너 탭에서 7번, 8번을 쓰겠다라고 이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부재 탭 안에 있는 스티프너 1, 2, 4, 5 값에는 값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에다 줘야 될까? 스티프너 3, 6, 7, 8에다가 줘야 되죠. 그 도면의 리플레이트 도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에 12T잖아. 12T. 그죠? 그 다음에 400mm예요. 400mm. 이 400mm는 어떤 값일까?
엣지 값이 되겠지요. 엣지 값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도면을 보면 자, 여기 베이스 플레이트 상단에서부터 리플레이트 경사진 모서리 지점까지가 400mm가 되니까 얘가 엣지 값이 되는 거고, B 값은 어떻게 돼요? B 값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기둥의 폭이 400짜리 프로파일을 썼을 경우에는 전체 400 마이너스 외부의 두께 13mm를 뺀 그 값을 2로 나눠준 값이 요 폭 B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기둥의 프로파일이 400짜리가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기둥의 프로파일을 먼저 확인을 해 주면 돼요. 일단 지금 400mm짜리 엣지 값은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트의 두께는 12mm짜리는 자, 이 도면 그 BOM에서 확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테클라로 되돌아가서 자, 첫 번째 T 값은 12mm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H 값은 400mm였어요. 이제 B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될 건데, B 값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줘야지 돼요. 계산할 때 어떻게 먼저 계산해야 될까? 기둥의 프로파일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죠. 프로파일을. 그러면 기둥의 프로파일을 확인하기 전에 내가 지금 조금 아까 입력한 이 어트리뷰트들을 저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 이름은 뭐라고 줄 거냐?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이름을 자 1047이라고 줄게. 이렇게 그 이름 그대로,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저장. 그리고 이 창을 일단 닫고 빠져나올게요. 그리고 지금 컴포넌트를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중단, 명령어 중단시키고, 자, 먼저 그리드 A를 띄워볼 거예요. 그리드 A. 그래서 뷰 목록에서 그리드 A를 띄우세요. 그리드 A. 그리드 A를 띄워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요 웹의 한 점, 그 다음에 요 플랜지의 한 점을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디서 편집에 가서 측정 리본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외부의 한 점을 한 점 찍고 직각 방향의 플랜지, 기둥의 플랜지에 한 점 찍은 다음에 전체 값을 찾아보면 145가 되네. 145. 그러면 B 값이 145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확인됐으니까 자, 다시 컴포넌트 1047번을 띄워야 되겠지요. 자, 속성창 띄워놓고 부재 탭 안에 얘가 얼마다? 145다. 기둥의 프로파일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 분명히 우리가 측정 명령어 써서 외부의 한 점에서 기둥 플랜지까지 한 점을 치수를 재면 그 값이 B 값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B하고 H 값이 잘못했다 그러면 디박 변경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다시 한번 세이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베이스 플레이트 1047에는 자, 스티프너의 값들, 그리고 스티프너 내가 몇 번 쓸 건지 선택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예요? 그림 탭을 한번 눌러보면, 자, 그림 탭 안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있죠, 그죠? 어떤 거? 못따기를 해야 돼요, 못따기. 자, 못따기 할 때, 자, 이 첫 번째 이 값은 얼마가 될까?
도면을 봐야 되겠죠. 그죠? 도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도면을 이해를 한 다음에 가야 되니까. 자, 못따기를 했을 때, 자, 수직 방향은 100mm예요. 100mm. 그러면 수평 방향은 얼마예요? 145. 아까 우리가 측정했으니까 145가 되겠네. 그죠? 145 수평 방향의 길이는 145, 수직 방향의 길이는 100mm예요. 100mm. 그러면 이 값을 기억을 해서 테클라로 되돌아와서, 자, 여기에 첫 번째 항목에 얘는 145mm가 될 거고, 얘는 수직 방향의 못따기가 100mm죠. 100이라고 입력해줘야 되지, 그죠? 그리고 얘도 베이스 플레이트 1047번 여기에 저장, 그죠? 저장.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일까? 이제 볼트 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볼트 탭. 자, 그래서 볼트 탭을 선택. 그리고 이제 도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베이스 플레이트 도면에 보면 구멍이 4개가 뚫려져 있어야 되는데 지름이 얼마다? 24mm다. 24mm. 그리고 L은 여기서 전체 앵커 길이가 800mm가 됐고 끝부분은 훅후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그걸 훅후라고 해요. 이런 모양이니까 전체 길이가 800mm. 그 다음에 얘는 후크예요. 이 끝부분이 펴져 있는 상태, 굽혀져 있는 거. 그래서 24mm짜리 구멍이 하나, 둘, 셋, 4개가 뚫려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수평 방향으로는 350mm네요. 즉, 볼트의 열과 열의 간격은 350mm. 그 다음에 행과 행의 간격은 200mm예요. 200mm. 그리고 나머지 치수에 대한 것들을 참조해서 컴포넌트의 볼트 탭에다가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지요. 다시 테클라로 들어가서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볼트 행과 플레이트 위에서 거리는 150mm네. 그죠? 150mm. 여기다 150이라고 입력할 거고, 볼트 행이 몇 개냐면 2개니까 개수는 2이라고 입력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볼트 행과 행의 간격은 얼마예요? 도면에 200mm가 되어 있으니까 200이라고 입력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설명하는 부분은 도면 내에서 베이스 플레이트의 볼트의 치수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치수를 보고 이게 150이 맞고 200mm가 맞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여기 입력한 거 그대로 쫓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 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드시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 확인하면서 입력한 값을 같이 검토해줘야지만 된다라는 거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열과 열의 간격. 첫 번째 요 오른쪽 플레이트 끝에서 볼트까지의 거리는 75mm니까 75라고 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볼트가 2열이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2개가 되겠죠. 둘. 그 다음엔 볼트 열과 열의 간격이 350mm로 나와 있기 때문에 350 입력. 그 다음에는 볼트 표준은 얘는 앵커를 쓸 거야. 앵커. 그래서 set 앵커라는 볼트 표준을 선택. 그리고 볼트 크기는 22mm가 있으니까 22mm라고 선택하고, 구멍이 지름이 24mm가 뚫려야 되죠. 그죠? 이거 어떻게 돼? 허용 오차가 몇 mm예요? 2mm.
2mm 이렇게 주면 되네요. 그죠? 그리고 얘도 이 어트리뷰트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어트리뷰트 아까 이름을 주고 저장했으니까 다시 한번 저장. 그리고 이제 얘는 내가 입력할 값은 다 줬네요. 그죠?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오케이. 그럼 다음에는 수정, 적용, 확인 버튼 눌러서 일단 3D 뷰에서 컴포넌트를 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컴포넌트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컴포넌트 창에서 그 다음에 기둥을 선택, 그 다음에 위치는 기둥의 하단점 클릭. 그래서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이스 플레이트와 립 플레이트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둥에는 동일한 상태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컴포넌트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컴포넌트 전부를 다 선택할 때는 여기 도구 모음 중에 컴포넌트 선택이라는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얘를 켜고 부재를 선택하면 전체 컴포넌트 선택이 돼서 그 컴포넌트의 속성창이 이렇게 띄어질 거예요. 부재 탭은 베이스 플레이트에 나와 있는 도면 그대로 입력한 거예요. 이 기둥의 프로파일을 보면 얼마짜리일 거예요. 얘는 300에 300이에요. 300에 300. 300회짜리니까 이게 이 폭이 이 폭이 얼마다? 300이다라는 거죠. 300. 어디에서? 요 기둥의 플랜지 모서리점에서 모서리점까지 300이에요. 그죠? 근데 300인데 얼마예요? 두께가, 외부 두께가 10mm예요. 10mm. 그럼 300 마이너스 10 하면 어떻게 돼요? 290이 되잖아요. 290. 290을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145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145로 입력을 한 거예요. 볼트, 당연히 앵커 볼트가 들어갈 거고, 볼트 행의 간격은 도면에 나와 있으니까 그 도면을 무조건 봐야 돼요. 도면, 상세 도면하고 지금 속성창, 컴포넌트 속성창의 값들을 같이 비교를 해야지 본인 혼자서 값을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스티프너 7번, 8번 쓰겠다. 그리고 얘는 중간에서 딱 정확하게 스티프너 위치는 중간 부분에 위치해야 되니까 아예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0이라는 값을 0mm를 준 거예요. 볼트 이 값 줬고 부재는 이 값이고 못따기는 이 값을 넣어준 거지. 그거도 아까 상세 도면에 리플레이트의 수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 못따기의 값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보면 수평 방향은 145mm였죠. 그죠? 외부에서 기둥 플랜지 끝까지의 길이가 145mm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45 값을 입력한 거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기둥 방향으로 100mm가 떨어져 있으니까 100이라고 입력한 거야. 근데 그게 몇 번 스티프너냐? 7번, 8번이니까 3번, 6번, 7번, 8번 쪽에 있는 스티프너의 못따기 값을 넣어준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어떤 걸 해줘야 될까요?
여기에 나는 앵커를 한번 표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앵커. 그러면 여기 탭 중에 앵커 로드 탭을 속성창에 있는 앵커 로드 탭을 선택해서 앵커 로드 속성을 띄우세요. 속성 값들 중에 여기 다음을 포함한 베이스 플레이트 컴포넌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항목을 옵션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볼트가 있네. 볼트. 그리고 볼트가 있는 당시에 수정 버튼 눌러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볼트 아래에 있는 앵커 로드가 있네. 앵커 로드. 앵커 로드 선택한 다음에 수정 버튼 눌러주면 당연히 볼트 여기 컴포넌트 선택한 다음에 수정. 다시 볼트 선택한 다음에 수정. 여기에 앵커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다음을 포함한 베이스 컴포넌트에서 볼트가 아니라 앵커 로드 선택한 다음에 수정 버튼 눌러주면 이와 같이 앵커가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후크돼 있다고 해갖고 길이가 얼마였어? 아까 800mm니까 이 값이 길이가 지금 500mm로 되어 있는 값을 800으로 바꿔준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야지 800mm의 앵커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여기 앵커 로드 여기 끝에 베이스 플레이트 부분에 너트를 넣어주고 싶은 너트. 그럼 여기 오른쪽에 요 너트에 관련된 요 어셈블리 요거를 체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첫 번째 너트 되어지는 부분의 항목을 기본값이 아니라 얘로 바꾼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에 너트 형태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 너트에 대한 부분은 또 여기 너트 프로파일이나 와셔 프로파일에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나중에 이제 선택하는 거고 지금 앵커를 내가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표시할 때에는 여기에 다음을 포함한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기본값이 아니라 앵커 로드라는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앵커가 표시가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이 값들을 또 저장을 할 때는 아까 베이스 플레이트 1047에다가 이 어트리뷰트 값 저장해라 라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저장이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앵커 끝부분이 굽힘, 후크가 있어야 돼요. 그럼 후크 형상을 선택해야 되는 거는 이 앵커 형상의 항목 중에 보면 후크 되어지는 형상이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당연히 이 후크도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값들은 여기 A값 또는 B값, C값, C 또는 D값. 자, 이 값들은 내가 여기에 설정을 해주면 되겠지, 그죠? C값이 너무, 이 후크된 값이 너무 길다. 그러면 내가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도면에 따라서 값을 이렇게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B값도 예를 들어서 50 값을 줘보면 줄어들 거고, 이건 이제 후크 되어지는 길이, B값 길이 얼마, 그 다음에 C값 얼마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앵커 도면에 따라서 값은 넣어주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공란은 디폴트 클라에서 갖고 있는 디폴트 값으로 넣어준다.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컴포넌트 창 다시 열고요. 거기에서 1014번을 검색해봐. 1014? 1014? 그러면 얘는 스티픈드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게 찾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마우스 첫 번째 버튼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어 놓으시면 돼요. 속성창을. 얘는 아까 1047번하고는 조금 속성값들이 틀려질 건데 먼저 부재 탭 눌러봐요. 부재 탭. 여기에 보면 플레이트는 T값만 있어. T값만. 그 다음에 외부 플레이트 T값만. 플랜지 플레이트에도 T값만 넣어줄 수 있고 B하고 H값은 넣을 항목이 없어요. 그 이유는 B하고 H는 뭐에 의해서 결정난다? 볼트 이 간격에 따라서 결정나기 때문에 굳이 부재에 B값, H값은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T값이 25T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T값은 25를 입력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외부 플레이트 12mm였으니까 12mm 입력해주면 되고 여기까지 됐지요? 지금 도면을 이제 같이 보면 그 도면의 베이스 플레이트 프로파일은 500 x 500에 25T짜리고 리플레이트는 400개 12T여요. 그래서 외부 플레이트, 리플레이트가 외부 부분에 외부 쪽에 들어가니까 그 플레이트는 12mm.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일단 지금 볼트 탭을 선택하세요. 볼트 탭. 자, 볼트 크기가 구멍이 4개가 뚫려야 되는데 지름이 24mm예요. 그러면 볼트 먼저 표준이 set anchor라는 게 set-a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et anchor 얘를 한번 선택. 자, 그 다음에 볼트 크기는 최대가 22mm짜리가 있으니까 22mm를 선택을 하겠지, 그죠? 그리고 구멍은 24mm가 뚫려야 되는데 크기가 22mm니까 24가 되려면 호용오차를 2mm 주게 되면 구멍이 24mm짜리가 뚫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볼트의 행과 행의 간격, 열과 열의 간격을 그 기둥 상세 도면을 가지고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죠? 얘는 그 기본 그 기둥 상세 도면에 따르면 얘는 이 값이 150mm가 갖고 있을 거고 행은 2행이 돼야 되니까 볼트의 행의 개수는 2이 되겠죠. 2개. 그 다음에는 행과 행의 간격이 얼마였어? 200mm니까 200mm를 줘야 되겠지. 자, 이 치수는 이 속성값, 이 어트리뷰트의 이 값은 기본 도면에 의해서 값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열과 열의 간격 몇 개냐면 열이 2열이니까 숫자 2를 줘야 될 거고 열과 열의 간격은 350mm였으니까 350을 줘야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플레이트에서 볼트 첫 번째 볼트 10가지의 간격은 75mm니까 75를 주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쪽 끝 오른쪽 동일한 값이죠. 75. 그러면 이 볼트 값에 의해서 얘가 얼마가 될까? 얘 150, 200이니까 350이네요. 그럼 나머지는 150이 되니까 당연히 500mm가 되겠지. 굳이 여기에 150을 입력을 하지 않아도 얘가 500이에요. 500. 그죠? 150. 야, 행과 행의 간격이 200이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에서 플레이트 밑면 위에 있는 플레이트까지 150이니까 300에 200이니까 500. 얘도 350, 그 다음에 75, 75, 150 하니까 500. 그러니까 플레이트의 B값과 H값이 볼트에 의해서 결정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프너 탭을 눌러볼게요. 스티프너 탭.
자, 스티프노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될 거야? 우리는 외부에, 플랜지에 들어가냐, 외부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외부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 요 항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지, 가운데. 위를 클릭해야 되겠지, 그죠? 우리가 외부에 들어가는 플레이트를 만들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 값은 아까 그대로 했죠, 그죠? 145. 얘는 100mm. 여기에는 지금 못따기는 않아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여기는 0이라고 주면 요 모서리 부분은 못따기가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얘 값은 얼마예요? 얘가 400mm 저기서 400. 도면에 나와 있죠. 리플레이트 도면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저장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 500짜리다. 이름을 베이스 플레이트 500이라고 해서 이름으로 저장. 이제 얘가 아까하고 동일하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앵커 로드를 탭을 다시 한번 눌러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 랭스가 500이 아니라 얼마다? 800. 그리고 여기 다음을 포함한 베이스 컴포넌트가 기본값이 아니라 앵커 로드로 선택. 여기는 지금 후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크가. 그래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후크 형태를 클릭. 그리고 얘를 똑같이 저장. 아까 1047번하고 또 거의 비슷해요. 1014번을 써도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1014번을 넣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로드 프로파일은 만약에 필요하더라고 하면 프로파일 검색창에서 선택을 해서 원형이잖아. 그죠? 앵커가 원형으로 들어갈 거니까 원형 단면에 황색에 있는 D자 해서 값이 얼마였다. 얘는 지름이 24mm니까 D24라고 해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당연히 저장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용, 그리고 기둥 선택하고 위치 아래쪽 선택했을 때 플레이트가 들어왔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외부에 플레이트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값에 대한 것들은 아까 여기 스티픈의 얘를 조절을 해줘야지 되겠지, 그죠? 얘를 플랜지에 아예 안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없음 해서 수정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셈블리로 들어가서 선택해서 컴포넌트 속성창에서 여기에 이제 스티프너의 값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부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이 스티프너가 계속 나타난다. 얘를 선택을 했는데도 그러면 부지에 가서 아예 플랜지의 플레이트의 값을 공백이 아니라 0을 주고 한번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면 사라지죠. 0이 아니라 블랭크 공란인 상태에서 넣어보면 이렇게 아예 0을 줘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에 가서
5라고 주고 한번 수정 버튼을 눌러보면, 또는 얘하고 아까 우리가 스티프너에서 선택을 했을 때하고 틀려지지, 그죠? 아예 플랜지에는 내가 없으니까 없는 거 선택한 다음에 수정 버튼 눌러주고, 지금 이제 이 컴포넌트는 이런 속성의 값들을 많이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지금 이제 400mm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안에 부분이, 그러면 실제 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가 될 거냐라는 것들은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 그죠? 무슨 얘기냐면, 리플레이트처럼 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이 값에 대한 부분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 여기 보면 얘는 지금 이 외부 바깥 요 안쪽에서부터 지금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값이 145라고 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럼 요 속성에 여기에 이 플레이트의 크기 값이 나와 있다. 그럼 크기 값이 아까 디폴트였을 때와 지금 145mm를 줬을 때에는 결과가 틀려지는 거가 나타나겠지, 그죠? 여기가 공백이었을 때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예 여기 리플레이트의 B값은 얘를 여기서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145를 입력을 해줘야지만 베이스 플레이트 기둥의 상세 도면에 나와 있는 리플레이트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이제 1014번을 써서 기둥 상세 도면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1014번 또는 1047번 중에 편한 거 쓰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1014번을 쓸 수도 있고 또는 1047번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테클라 같은 경우에 이 컴포넌트가 있음으로 해서 이 테클라 소프트웨어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죠?